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인데요. 허영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학의 대가죠. 권위자로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 권위자가 이재명 당선돼도 재판 중단 없다는 입장 분명히 대법원이 밝혀야 된다고 인터뷰를 했네요. 시사저널 인터뷰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 일부분을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대법원 이재명 당선돼도 재판 중단 질문과 답이 이어집니다. 기자의 질문이죠. 트럼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는 부제목인데요. 기자 질문이 이어지죠. 6월 3일 조기 대선이 실시됩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이 대선 일정과 맞물리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전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대선 전 시작된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과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영 교수의 답변입니다. 그건 생길 수 없는 논란이라고 봅니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만 갖고 결론 내선 안 됩니다. 헌법 68조 2항이 규정한 대통령이 고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것과 함께 통일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판결 기타의 사유로 인한 자격 상실에 관한 내용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대선 전, 즉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시작된 재판이 당선 이후에 선고되면서 그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직무 도중 탄핵되는 경우입니다. 대선 전 기소된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면 판결로 인한 자격 상실은 성립할 수 없는 조문입니다. 당선된 후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 같은 법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당선과 이재명 유죄 확정을 모두 가정할 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다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선 전 기소된 경우라면 대선 이후라도 대법원 판결이 진행돼야 하고 이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논란이 많지만 헌법 68조 2항이 성립하려면 이 해석 말고는 불가능하다는 게 제 학자적 견해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대법원이 6월 3일 대선 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확정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 전 대표 사건은 대선 후라도 그 결과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이 앞장서 헌법적 판단에 따른 깃발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질문. 이 전 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례와 비교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해 여러 형사재판을 받았지만 11월 대선 승리 후 결과적으로 법원이 공소제기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허영 교수 답변.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한국은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명문이 있지만 미국은 헌법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수정헌법 14조 3항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하면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항을 적용받아 콜로라도주 공화당 경선 참여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2024년 3월 연방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재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전과자에 대한 공직 취임 금지 조항이 없는 데 반해 한국은 선거법을 비롯해 여러 법률에 전과자에 대한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이 두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권한대행 역할 사고시와 거리시는 달라. 질문 이어집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복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저서 등을 통해 권한대행은 제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현재의 상황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현재도 유효하십니까?
답변.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은 정당 행위라고 봅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 권위 상태로 인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제가 기존에 제시한 해석이나 주장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사고는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거나 건강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입니다. 사고 시에는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형식적,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나 사망이나 파면으로 대통령이 사라지는 권위는 다릅니다. 이 경우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대통령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헌재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적극적 행위를 할 수 있고 해야 할 때 대통령목의 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입니다. 이는 월권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그 이후에도 이제 질문 답변이 이어지는데 여기까지만 어떤 분이 중요하니까 올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거는 그저 84조하고 68조 2항을 같이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하게 우리나라의 대가 권위자인 허영 교수는 이재명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럼 재판에 따라서 자격이 상실되면 다시 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 그리고 논란이 될 것 같으면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사회적 분열 가능성이 있으면 그 다음 세컨 플랜으로 대법원이 밝혀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입장을. 이재명이 당선돼도 재판 중단 없다. 재판은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 그러고서는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대법원이 밝혔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재판은 이어진다. 그래서 그 재판에서 이재명에 대한 당선 무효 범위가 나오면 당선 무효되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이건 이제 그냥 평론가들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의 대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나라 헌법의 최고 전문가인 권위자인 대가가 이렇게 시사저널에 인터뷰해서 온 국민에게 이제 말하자면 자기의 명예와 권위를 걸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너희들이 뭐라고 이거를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할 수 없다고 그러냐. 이재명이야 본인은 그렇겠지. 지는 재판받기 죽어도 싫으니까 재판받으면 처벌받아야 되고 보통 중형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재명이야 우기지 당사자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그 법률가 출신들은 니들이 왜 우기냐. 니들도 허영 교수의 책을 읽고 내지는 강의를 듣고 헌법을 공부한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사법시험 봐서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금배지 달아가지고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한테 딸랑딸랑 되는데 너네들이 존경하는 허영 전문 권위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따라야지. 법을 무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법이라는 건데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8명도 법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몇 년 동안에 완전히 문재인 정권 시절에 완전히 사법 질서를 문란시켜놔서 자기들 알박기를 다 해놓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지금 그 알박기 해놓은 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명수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으면 그걸 엉망진창을 용기 있게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방관하고 있어요. 방치하고 있어요. 어디서 뭐 하는지 목소리를 안 내고 있어요. 허영 교수의 이 말에 답을 해요.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선돼도 재판은 중단 없다. 이거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우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방조한 거 잊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방조범이 안 되시려면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재명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이냐면요. 충청도 경선을 했는데 첫 지역 순회 경선인데 전라도도 아닙니다. 충청도에서 88.15%를 득표했어요. 88%. 이게 무슨 북한입니까? 러시아도 이런 퍼센트 안 나와. 북한에서나 나오는 퍼센트지. 호남에서 이렇게 나와도 그 호남 이것들이 아주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비판할 판인데 충청도에서 88%요? 우리 충청도가 뭐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눕는 그 고장이라고 그러지만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재명 대세론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 이래서 압도적으로 1위를 했네요. 김동연은 7.5%, 김경수 4.3%. 그리고 김두관 이런 사람 나머지는 다 알아서 깨갱하고 사표 냈어요. 이재명에 겁먹고 다. 이재명은 위험한 인물이라는 게 이게 민주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88%로 압승을 합니까? 이러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숙청을 해버렸잖아요. 지난 총선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히 당을 틀어줬지.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또 민주당이 앞서니까 당을 틀어준데 이 당이 국회를 틀어줬. 그 국회를 틀어줬는데 그 국회를 이재명이가 틀어준 거예요. 계엄을 해도 안 돼. 계엄을 해도 바로 이재명이가 막으라니까 바로 막아가지고 계엄을 몇 시간 만에 해지시켰잖아요. 여기 한동훈이 거들었지만 물론 완전히 이재명의 나라가 돼서요. 헌재 재판관 8대 빵 나오고. 그런데 그나마 2030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이런 허영 교수 같은 노학자가 양심을 걸고 들고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국회는 이재명이 다 장악했고 헌재, 대법원, 경찰 다 장악했어요. 이재명. 그런데 검찰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을 공소청으로 전락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을 작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은 장관급인데 차관급으로 격하시키고 검찰을 아주 기소하는 그냥 허수아비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허수아비거든요.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 수사했다. 이재명의 나라가 됐어요. 완전히. 대통령 되기 전에도 보복하잖아요. 그리고 계엄 때 방첩사가 관여됐다고 방첩사가 거기 들어갔잖아요. 방첩사를 막 길길이 다 찢어발기고 대외진한 네 부분으로 찢어발기고 힘을 다 뺀다고 그러고 지 맘대로 지금 해요. 언론 완전히 틀어지고요. 자기 비판하는 사람 탄압하고 이재명이 왕이에요, 지금.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허영 교수 이 해석, 권위자의 해석인데, 이 해석도 뭉겔태세인데, 그런데 국힘당은 각자 뭐 공약들 내세우고 8명이 출마해서 뭐 토론 벌이고 있더만요. 지금 그런 공약이 눈에 들어옵니까? 귀에 들어옵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때려잡아야 되는지, 부정선거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절체절명인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자기가 대통령 되면 뭘 어떻게 나라를 살리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공허해 보여요. 그냥 메아리 못해. 절실함이 없어요. 8명 다. 큰일 났습니다. 2030 청년들에게 희망을 걸어보는데요. 그대들이 주인입니다. 그대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세요. 아니, 국회 우리 국민들 못 믿어요. 그대들이 들고 일어나면 40대, 50대, 저 같은 60대, 70대, 80대는 그대들을 응원할 거예요. 그대들이 정권을 잡으세요. 어떻게 잡는지는 잘 상의해서 잡으세요. 그대들이 명분이 있고 그대들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이미 국회의 권위는 상실됐어요. 이미 헌재의 권위 상실됐어요. 이미 법원의 권위 상실됐어요. 용기 있는 2030 당신들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당신들을 응원. 유노게인을 외치는 당신들이 주인이. 스탑 더 스틸을 외치는 2030이 당신들의 국가의 주인입니다. 사전투표 폐지를 외치는 2030 당신들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주인 행세하세요. 응원합니다.